드넓은 궁궐, 그 중심에 놓인 용상 위에서 이제 겨우 12살인 어린 임금의 눈에 비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작은 어깨에 놓인 왕관은 축복의 상징이었을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한 소년, 단종의 짧고도 슬픈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삶이 드리운 비극적인 그림자는 단순히 지나간 옛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권력의 칼날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한 인간의 순수함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잔혹한 순간을 마주하며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연의 욕망과 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극은 늘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찾아오기 마련이죠. 오랜 투병 끝에 겨우 왕위에 올라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던 문종 임금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눈을 감았을 때 조선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어린 아들을 위해 충신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홍의가 너무 어리니 부디 그를 잘 보필하여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어린 아들을 향한 한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자 동시에 다가올 비극을 예감하는 듯한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어린 단종은 이제 어엿한 왕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그는 조선의 11번째 임금이 되어 용상에 앉았죠. 아마도 그에게 궁궐은 온통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을 테지요. 왕관의 무게는 그의 작은 머리에는 너무나 버거웠을 것입니다. 즉위식의 화려함 속에서도 어린 왕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딘지 모를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과연 이 거대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문종 임금의 유언에 따라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같은 노련하고 강직한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필하는 고명 대신으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린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며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 애썼죠.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서 작은 배를 이끄는 든든한 뱃사공들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문종의 뜻을 받들어 어린 왕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조선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어린 단종에게는 유일한 의지처이자 든든한 방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궐의 그림자 속에는 또 다른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인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왕좌를 향한 은밀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조카를 보필하는 대신들의 존재는 그에게는 거슬리는 방해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고명 대신들의 권력을 견제하며 자신의 세력을 은밀히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균형은 위태로운 줄타기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충성스러운 대신들이 어린 임금을 지키려 애썼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렬한 야심을 품은 숙부가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궁궐 안팎으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린 단종의 눈에는 이러한 불안정한 권력 구도가 어떻게 비쳤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불길한 기운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어린 왕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는 그 비극적인 서막의 문을 이제 막 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위태롭게 이어지던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팽팽했던 권력의 줄타기는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고 어린 왕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죠. 이미 한명회, 권람과 같은 당대 최고의 책사들을 곁에 두고 은밀히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다져왔던 그는 마침내 그 거대한 야심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1453년 음력 10월의 깊은 밤, 궁궐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섬뜩하고 스산한 기운에 휩싸였는데요.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피바람이 불어닥친 비극적인 밤이었죠. 한밤중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안은 정적 대신 불길한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는 칼날의 섬뜩한 번뜩임과 함께 스산한 밤공기를 찢는 비명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어린 단종은 궁궐 깊은 곳, 자신의 처소에서 밖의 소란스러운 기운을 어렴풋이 느끼며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막연한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작은 가슴은 얼마나 큰 불안감에 짓눌렸을까요? 그는 왕좌에 앉은 어린 소년이었을 뿐, 이 잔혹한 피바람을 막을 그 어떤 힘도 전혀 없었을 테죠. 충직하게 어린 임금을 보필했던 고명 대신 김종서와 황보이는 이 밤, 수양대군이 보낸 무사들의 칼날 아래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은 어린 왕의 굳건한 방패가 되고자 했지만 역사의 거대한 폭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김종서 대감은 자신의 집 앞에서, 황보인 대감은 궁궐 안에서 차례로 죽임을 당하며 조선의 권력 지형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종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자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믿었던 어른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얼마나 큰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을까요? 피로 물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조정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죠. 그는 피 묻은 칼을 든 병사들 사이에서 냉혹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주인을 선언하는 듯했고요. 공포에 질린 신하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그저 땅만 바라보거나 수양대군의 눈치만 살피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수양대군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왕좌는 여전히 어린 단종의 것이었지만 이미 그 권력의 칼자루는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종은 이제 이름뿐인 왕이 되어버렸고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그를 진심으로 지켜줄 굳건한 울타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죠. 오히려 냉혹한 권력 투쟁이 한복판이자 그를 옥죄어오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의 어깨 위로 들이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임금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의 앞날에는 또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어린 임금의 앞날에는 정말 잔인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죠. 권력의 칼날은 결국 가장 약한 존재를 향해 무섭게 휘둘러졌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은 이제 더 이상 조카의 왕좌를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을 지키던 충신들을 제거하며 피비린내 나는 정변, 바로 계유정난을 일으켜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죠. 궁궐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어린 왕의 지지 세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단종에게는 기댈 곳도 의지할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3살의 소녀는 차가운 궁궐 안에서 홀로 모든 압박을 견뎌야 했죠. 결국 그는 스스로 왕좌를 내려놓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에게 왕위는 더 이상 영광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단종은 텅 빈 눈으로 옥새를 내어주며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그 작은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을 테죠. 왕의 상징인 옥새는 그렇게 그의 손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빈자리를 대신하여 수양대군, 즉 세조가 위압적인 모습으로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찬란한 금관과 화려한 용포를 두른 그의 모습은 권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듯했죠. 한편에서는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억눌린 슬픔과 분노가 침묵 속에 감춰져 있었을 겁니다. 화려한 대관식의 뒤편에는 모든 것을 잃은 어린 전 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은 상왕으로 지내다 끝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멀리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백마의 몸을 싣고 한양을 떠나는 그의 행렬은 너무나도 쓸쓸했죠. 웅장했던 궁궐의 문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왕이라 부르지 않는 먼 길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푸른 산과 굽이치는 강물만이 그를 맞이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강물로만 드나들 수 있는 천혜의 요새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죠. 단종은 그곳에서 홀로 고독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영월의 고요한 자연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웠을까요?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과 막막함이 어린 왕을 옥죄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불의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충신들의 움직임이 있었으니 바로 사육신이었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명의 충신들은 단종을 복위시키고자 비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빼앗긴 왕위를 되찾아 어린 임금에게 돌려주겠다는 뜨거운 충정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숭고한 뜻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역사는 그들에게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들의 숭고한 충정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신들의 단종 복위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발각되고 말았죠. 이 영모 사건으로 인해 이미 영월로 유배되었던 단종은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권좌를 탐했던 세조에게 단종의 존재는 자신의 왕위에 끊임없는 위협임을 확인시켜 주었겠죠. 결국 그를 제거해야 한다는 냉혹한 결심이 세조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았을 겁니다. 영월 청령포, 이곳은 단종에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로운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삼면은 깊은 강물로, 한면은 험준한 산봉우리로 막혀 그 누구도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고립된 유배지였죠. 그는 매일 차가운 강물 소리와 바람 소리만을 벗삼아 기약 없는 시간을 하염없이 보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삶의 희망조차 희미해진 채 절망 속을 헤매었을 단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빼앗긴 왕위, 사랑하는 가족, 자신을 위해 목숨 바친 충신들의 희생에 통한의 눈물만이 가득했겠죠. 결국 세조는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하고자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합니다. 한때 조선의 임금이었던 단종에게 내려진 것은 차가운 독이 담긴 한 잔의 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구한 운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17세 어린 생명은 그렇게 쓰러져 갔죠. 영월의 고요한 자연만이 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스쳐간 비극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단종의 비극적 죽음 소식은 백성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권력의 잔혹함에 몸서리쳤죠. 세월은 흘렀지만 단종의 비극은 후대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복위를 염원하는 이들이 많았죠. 마침내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은 노산군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복위되고 그의 무덤 또한 장릉으로 추봉됩니다. 단종의 짧고도 슬픈 삶은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사의 비극, 그리고 잊혀선 안 될 정의와 연민을 묻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